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센트럴 모텍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3081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5일 월요일 1시 5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트럴 모텍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중에서도 이제 구동 부분과 현가 부분에서 이 회사의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구동 부분의 이제 부품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부품들이 있어요. 뭐 샤프트나 뭐 클러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동 부분에서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부품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볼 스크류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구동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전동 액추에이터 시스템에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켜 주는 건데 이게 원래는 독일의 셰플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품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기술이에요. 셰플러라고 하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국산화한 회사가 바로 이 센트럴 모텍인 거죠. 그래서 수입품을 이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오닉 5에 탑재가 되고 현대 기아차에 공급하는 그런 이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볼 스크류 부분에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부품인 이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 이 현가 부분의 부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독점 공급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전 차종에 독점 공급이 되고 있고 현대 기아차에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하고 뭐 GM이나 BMW에도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알루미늄 부품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스틸 부품 대비해서 좀 경량화된 부품이 되겠고, 앞으로 이런 차량의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이제 경량화 부품에 대한 앞으로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컨트롤 암이라든지 볼 스크류 부분에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이제 전기차 업체죠. 미국의 전기차 세단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이 회사와도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루시드 모터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 이런 이야기, 합병을 통해서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들썩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앞으로 또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반응해서 또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부품, 볼 스크류나 알루미늄 부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기차 또는 이제 친환경차의 수요가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런 부분에서의 성장성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루시드 모터스 상장 관련해서 그 부분에 따른 수혜주, 국내에서 수혜주가 이 센트럴 모텍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센트럴 모텍이 지난 한 1년 넘게 이어왔었던 이 하락 추세의 종지부는 찍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렇게 좀 하락 국면에 있을 때는 역추세에서는 웬만하면은 매매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고요. 이 국면에서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주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이 회사 이렇게 흘러가던 주가가 이제 정배열로 좀 돌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주가 크게 빠지지 않고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상방으로 좀 잘 가져가죠. 그래서 센트럴 모텍은 역추세에서 이제 정배열로 좀 돌려놓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전처럼 주가 가격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딱 버텨주면서 하방을 딱 잡아놓고 지킬 자리는 지켜주면서 이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통통통 튀어주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튀면 되게 무섭게 튀어요. 상한가로 튑니다. 상한가로.
뭐 작은 파동 말고 큰 파동, 장대 양봉 하나씩 세우면서 큰 파동을 하나씩 주면서 이제 세워버리는 거죠. 그만큼 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총이 2,500억 정도 하는 약간 좀 중소형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중소형 종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들어오기가 힘든 시가총액의 사이즈예요.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아무래도 외인들 기관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사이즈의 종목인 거죠. 얘네들이 잡아서 가기에는 적어도 한 시총이 3천억 이상, 뭐 많게는 4천억 이렇게 좀 돼야 그래도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잡아가는 수급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전에 들어와도 거의 단타죠. 하루 있다가 하루 나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질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을 바탕으로 또는 투신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가 뛰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은 또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죠. 왜냐하면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힘 있는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장대 양봉 상한가거든요. 그 상한가나 이런 것들은 힘 있는 누군가가 힘을 발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상한가를 안착하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이슈가 될 때마다 한 번 쉬었다가 또 한 번 쉬었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 종목을 좀 관리해주는 누군가의 이제 손을 좀 탄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철저히 떨어지고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쥐 죽은 듯이 진짜 씨가 말라버리죠. 거래량이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희한하게 떨어지고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의 형태는 상당히 이상적인 거래량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산 놈은 있는데 나간 놈은 없는 거죠. 사서 끌어올린 주체는 있는데 나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를 다시 또 띄워줘야 얘네들이 뭐 팔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뭔가 파는 흐름은 아니다. 오히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잔잔하게 조용하게 흘러내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이 쉬어가고 하락하는 흐름들이 길게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8,500원, 29,500원에서 좀 저점은 잡혔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 이런 현상이 있었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뭔가 이 성장주들, 뭐 전기차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힘을 못 썼던 시장이에요. 국채금리 올라간다,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니까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이 힘을 못 썼던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제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 국면 마무리하고 돌아나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코스닥도 진작에 이 하락 추세 벗어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가 그 국채금리 영향에서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동안에 좀 쉬었던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나 또는 성장주들이나 또는 뭐 기술주들이나 이런 쪽으로의 순환매도 분명히 한번 좀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자체도 이제는 하락 국면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기술주들, 성장주들 쪽으로 순환매나 이런 것들도 찾아올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자동차 부품, 또는 전기차 부품, 또는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순환매 한번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을 때 센트럴모텍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시장은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그 또 빠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도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려섰고 양대 지수가 모두 그런 상황에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한번 찾아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전기차, 센트럴모텍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부품주들, 전기차 관련주들도 한번 순환매 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으로는 28,500원, 29,500원 정도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5일선 위로 안착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5일선이 돌파가 됐죠. 종가상으로. 그리고 오늘 주가가 쉬어가지만 정확히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지난 2주간 이어왔었던 이 하락의 흐름이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서 하락의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 좀 아쉬운 건 거래량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돌아가면서 이런 이제 하나의 쌍바닥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센트럴 모텍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킬 건 지켜줬다. 28,500원과 29,500원에서의 지지를 좀 보여주면서 지킬 건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종목의 이제 방향도 돌려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시름 좀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좀 돌려 나가는 흐름에서 뭔가 이제 이 종목을 좋게 보시는 분들 또는 매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돌려 나가는 이런 흐름에서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을 좋게 보시고 뭐 이전에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들도 지금은 좀 이제 한시름 덜고 추가적인 반등 흐름 속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국면에서는 이제 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세워보면서 접근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역시나 35,000원이죠. 1차적인 저항대는 35,000원이 될 것 같고, 여기 위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한 4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센트럴 모텍은 현재 주가 흐름이 하나의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위로도 좀 막혀 있고 아래로도 좀 막혀 있는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유효하고, 전기차의 성장성이나 아니면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장의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여전하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상승 시에만 거래량, 떨어지면서는 거래량 안 나오고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가둬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이제 박스권 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단이면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올라갔을 때는 점진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점진적으로 올라설 때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줄인다라는 생각으로 보신다면은 센트럴 모텍은 이제 하나의 박스권 흐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나 이런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되는 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센트럴 모텍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 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